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3, 1, 마이너스 2. C는 4, 7, 마이너스 1. A와 C를 정의를 했고, 그러면 X를 구해야 되겠죠. X는 매트랩에서 역행렬은 IMV를 씁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리고 곱하기 C.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을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면은 1, 2, 3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를 보면 Z가 3, Y가 2, X가 1. 네, 앞에 우리가 소구법을 이용해서 풀어봤을 때 답을 구했었죠. Y가 2, X가 1, Z가 3, X 1, 2, 3이 나왔었죠. 똑같이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하는 매트랩 함수를 써가지고 푸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x를 이제 구한다. 그러니까 x는 x, y, z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구하게 되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행렬식을 먼저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미지수를 자동으로 해를 구한다. 이게 바로 수치 해석을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IMV 이,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역행렬을 구하는 매트랩의 함수는 IMV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매트리스가 1, 2, 3, 4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는 DTA가 됩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IMVA가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 IMVA 하면 이것에 대한 역행렬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역행렬을 하면 뭐가 나오죠? 당연히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겠죠. 해주게 되면 단위 행렬 대각선 값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단위 행렬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IMVA 곱하기 A. 그래서 이제 역행렬을 우리가 자동으로 구하는 거 정리하면 디터미너트를 자동으로 구하는 거, 역행렬을 자동으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매트랩 함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근 찾기.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함수의 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함수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x, y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y가 0이 되는 이 값, x 값을 우리는 이 x의 위치를 우리는 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x, y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요거는 근이 여기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면 근이 x 0이 y가 0이 되는 위치가 이 그래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 찾기. 우리가 이 근을 찾을 때 수학적으로 손쉽게 뭐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수학적으로 손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찾게 만드는 게 이제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근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 플러스 2에 대한 그래프 보시면 이제 출력 변수 y와 독립적인 입력 변수 x에 따라 2차원 평면에 직선으로 표시한다. y는 x를 인수로 갖는 함수 fx로 표시하며 fx는 x 플러스 2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x는 x 플러스 2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x에 따라서 y 값이 바뀌는데 x가 0일 때 y는 2가 되죠. x가 1일 때 y는 3이 되죠.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y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직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y는 x 플러스 2 다른 말로 fx는 x 플러스 2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을 찾는 매트랩 함수는 루츠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함수의 근을 찾을 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는 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의 근을 찾으려면 루츠 ROTS 여기에 행렬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행렬은 A, B 이런 식으로 만약에 x 플러스 2처럼 이렇게 차수가 1차이면 A, B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A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A가 됩니다. 여기서 A는 1이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게 B가 됩니다. 그 B는 2가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루츠 1, 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근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매트랩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윈도우에서 루츠하고 행렬 1, 2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출력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죠. 그러면 근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다항식이 아니라 2차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더 정확하게 적으면 fx는 x제곱 곱하기 7x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차수가 2차면 근이 2개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이 2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풀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루츠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루츠하고 이 항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하나씩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2차항이죠. 2차항의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1,
그 다음에 1차항은 7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0차항 상수항은 10이 있죠. 그러면 1, 7, 10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근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루츠 1, 7, 10 이렇게 적어주면 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x의 4승 4차항이죠. 이거를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x4 더하기 뭐가 생략되어 있죠? x3승이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는 거죠? 0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0 곱하기 x의 2승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10. 그럼 이거를 풀려면 루츠 1, 0, 0, 7, 10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0을 빠뜨리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주게 되면 루츠 1, 0, 0, 7, 1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F0 함수가 있는데 F0 함수는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첫 단계는 새 스크립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면 펑션 하고 그 다음에 y는 fx 여기서 f는 이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계산식 y는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은 무조건 여기 적혀 있는 이 함수 이름이랑 똑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이 함수 이름이 f죠. 스몰 f. 그러면 이 파일 이름도 똑같이 f라고 적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명에 f라고 하는 이 파일이 새로 생겼죠. 그럼 이 함수를 쓰려면 f x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1을 넣어주면 f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2가 있죠. 그래서 f 이 가로 안에 1 이건 x에 입력이 됩니다. x에 입력이 돼서 1 더하기 2가 y는 3이 되죠. 그러면 y가 출력값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출력값 y는 1 더하기 2 해서 3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이 함수의 근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당연히 y가 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f0 함수를 쓰려면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f0 그다음에 펑션은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를 했었죠. 그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거기에 초기값은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0 함수 이름 초기값 그러면 제가 만든 f 함수의 근을 찾아보겠습니다.
f0 함수 이름은 스몰 f였죠. 초기 값은 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근을 찾아주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루츠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f0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항식이 아닌 함수도 우리가 근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f0입니다. 다항식이 아닌 함수. 보면은 이거는 다항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함수, 지수에 x가 있는 이런 함수는 다항식으로 만들기가 다항식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함수를 풀 때 f0를 쓰면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0 함수를 쓰려면 먼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이거를 아까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f0하고 그 함수 이름 적어주고 초기 값을 적어주면 근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값에 가장 가까운 근 하나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인 문제 같은 경우에 초기 값의 위치에 따라서 출력되는 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값과 가장 가까운 근이 출력이 된다. 하나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뭐 바꿔가면서 다른 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다항식이 아닌 문제도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는 제가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근을 제대로 찾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더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값이 0이 되는 교차점이 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 복잡한 예제가 있는데 단순한 예제 y는 x 플러스 2 그래프를 매트랩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새 스크립트로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손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x를 정의를 해줍니다. x는 마이너스 4부터 0.1씩 4까지 증가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y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x 해주게 되면 x가 처음에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씩 증가하죠. 그럼 마이너스 3.9, 3.8 하다가 0 지나고 그 다음에 4까지 증가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y를 해보겠습니다. y를 해주면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4가 되는데 4 플러스 2 해서 6이 최종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면 플롯 x, y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차점 0에 교차를 하는지 확인하려면 격자가 있으면 편하겠죠, 확인이. 그래서 그리드를 추가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y가 x가 되는 위치 y가 0이 되는 x 위치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 된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복잡한 그래프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항식의 그림을 간편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폴리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다항식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바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스크립트 파일을 다시 가져와서 x 값은 -2부터 0.01씩 4까지 증가하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리바를 쓰려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항식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루츠를 우리가 활용해서 근을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수, 그 항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x 3승 앞에는 1이 곱해져 있죠. x 제곱 앞에는 -2, x 앞에는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수 1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폴리발하고 a, x 해주면 y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플롯 x, y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3차 다항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려면 그리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근의 위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확대를 드래그를 하면 확대가 됩니다. 보시면 대략 이쯤. 네. 그래서 x가 -0.35, 36 사이에서 y가 0이 되는 근의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을 구하려면 루츠를 쓴다고 했죠. 루츠 a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복소수가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 아마 변곡점 위치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복소수가 하나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 값인 -0.3532가 이제 실수 값으로 근이 되겠죠. 그 위치가 바로 대략 이 위치인 거. 네. 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그 강의 노트에도 똑같이 이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스, 원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네, 강의 노트를 보시고 직접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법이 나옵니다. 보관법은 선형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는데 x가 1일 때 y가 1이다. x가 2일 때 y가 2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일 때 y가 얼마일까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1.5일 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진 않았습니다. 1일 때 1이고 2일 때 2다. 이것까지만 수집을 하고, 1.5일 때 아니면 3일 때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 사이에 이 사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보관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두 데이터를 직선으로 이어주고
이 직선의 값 1.5에 대해 해당되는 이 값 y가 1.5가 되겠죠. 1일 때 1이고 2일 때 2니까 1.5일 때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그 사이 값을 구하는 것을 보관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